네,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Good morning, everyone. 안녕하세요. Nice to meet you. 반갑습니다, 다들. 오늘 아침 햇살 진짜 좋네요. 드디어 변천희 사장이 얘기했던 것처럼 여름 날씨와 같은 봄날이 지금 진행되어지고 있는데 좋습니다. 제가 화면을 좀 공유하도록 할게요. 공유할 수 없더라고 그러네. 네, 진짜 소리 이제 될 겁니다, 사장님. 지난주에 이어서 쭉 진행하도록 할게요. 뉴스킨의 사업의 성공의 본질에 대해서 저는 쭉 얘기하려고 합니다. 사업 얘기를 계속해 나갈게요. 사업 얘기. 우리 뉴스킨의 사업을 다른 사람들한테 설명하고 이해시키기 위해서 우리는 굉장히 다양한 방법으로 사람들한테 어필을 하잖아요. 그러나 어떻게 어필하든지 간에 본질은 바뀌지가 않습니다. 본질은 결국 뉴스킨 사업이거든요. 뉴스킨 사업에서 요구하는 우리들한테 요구하는 조건이 있는데 결국은 그 조건을 어떻게든지 이루어내야만 결국 우리는 성공한다 할 수밖에 없습니다. 뛰어넘을 수도 없고 비껴갈 수도 없는 것이고 꼭 대신해 줄 수도 없는 것이고 내가 밟아야만 하는 것이잖아요. 하나씩 하나씩. 뉴스킨 사업을 이해하고 난 다음에 모든 사람들은 똑같이 이걸 느끼게 될 거예요. 이해하는 첫 번째 과정에는 여러 가지 경로로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뉴스킨을 이해할 수 있지만은 이 사업을 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먹을 적에는 어떤 사람이든지 사업자가 돼야 되고 어떤 사람이든지 밑에 일대 사업자 6명을 만들어내야만 되고 그 6명들도 각자 6명을 만들어내서 그래서 조직이 형성되어지고 결국은 팀이 형성되어지고 핀이 가고 그래서 결국 성공하게 되는 것이죠. 저희들이 항상 그리던 레버리지 보상을 저희들이 얻을 수 있게 됩니다. 저도 뉴스킨이라는 사업을 처음에 소개받고 제가 오늘 제목을 나의 뉴스킨 이야기라고 했듯이 소개받고 어떻게 이것을 이해하고 전달할까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다고 그랬는데 지난주 거 한번 복습하면서 넘어가도록 할게요. 이것은 모든 사람들한테 공통적으로 적용되어지는 메시지라고 했습니다. 빌 게이츠나 워린 버핏은 특별한 사람들한테 이 메시지를 전달한 게 아니었고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한테 이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가난은 좋지 않다. 가난이라는 말이 낭만이나 겸손함이라는 나보다 더 못 산 사람이 있는데 라고 하는 그 단어로 덮어놓을 게 너무 무서운 일이다. 태어날 때 가난한 것은 당신 잘못이 아니지만 죽을 때도 가난하다는 건 당신 잘못이다. 다시 얘기하면은 부자가 될 수 있다라는 뜻이라는 것이거든. 굉장히 희망적인 메시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워린 버핏도 잠자는 동안에도 돈이 들어오는 방법을 찾아내지 못한다면 당신은 죽을 때까지 일을 해야만 할 것이다. 이분도 그렇게 처음에 부자가 아니었거든요. 결국 노력해서 부자가 됐고 해보니까 할만하더라. 다 같이 이렇게 잠자는 동안에도 돈이 들어올 수 있는 방법을 우리가 찾아보자 라는 차원에서 모든 사람들한테 이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저는 좀 관점이 다를 수도 있겠지만은 인류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행복해야 되고 기쁘고 즐겁게 살아야 된다라고 제가 항상 주장하고 있는데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부자가 될 필요가 있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부자라는 것이 인생의 본질의 목적이라는 사실을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잘 살지 않고서는 행복할 수 없거든요. 진짜로. 이 세상의 모든 가치는 돈으로 교환수단이 돈으로 이제 교체되어지는 것이거든요. 하다못해 물을 먹더라도 돈을 줘야 되고 어디를 가더라도 돈이 있어야 될 것이고 뭘 하나 하는데 돈 없이 이루어지는 것 한 가지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돈이라는 것이 그렇게 쉽게 들어오지 않다 보니까 돈을 좀 멀리하기 시작하죠. 돈은 죄악이다. 돈은 악의 근원이다. 라고 하지만 그런 얘기한 사람들의 실질적인 본질을 새겨보게 되면 돈이 굉장히 많이 필요한 삶을 살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는 척하는 그런 이중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 저는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이라면은 행복할 권리가 있듯이
모든 사람은 부자가 될 권리도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에요. 저는 그래서 이 권리를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 부자가 될 권리는 내 권리이기 때문에 이것을 내 권리를 주장하기 위해서 거기에 걸맞는 합당한 생각과 엄청난 노력, 부지런함을 가질 필요가 있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처음부터 부자가 된 사람들, 태어날 때부터 부자가 된 사람들은 이 세상에 뭐 0.1%나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다들 노력해서 부자가 된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면은 부자가 된 사람이나 안 된 사람이나 능력의 차이는 크게 없다고 봅니다. 저는 능력에. 단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의 본질의 세계에서 약간 차이점이 있을 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뉴스킨에서는 보통 사람들한테 부자가 될 수 있는 기회, 제가 항상 강의 때마다 주장했던 것이 뉴스킨의 보상 플랜은 평범한 사람들이 보통의 일을 반복하는 과정에 특별한 사람들이 되어져 가는 과정이다라고 제가 뉴스킨 보상 플랜 설명할 때 항상 드리는 말씀입니다. 뉴스킨 보상 플랜에 하나하나를 뜯어놓고 보면 특별한 게 하나도 없어요. 너무 단순하고 너무 보통의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꾸준히 계속해서 결국은 특별한 사람이라는 것은 결국 돈도 벌고 부자가 되어져 가는 것을 의미하고 있거든요. 자, 이 보상 플랜을 보게 되면 얼마나 간단하고 단순합니까? 내가 6명을 찾는다. 이것은 지상 과제입니다. 6명은 무조건 찾아내야만 되는 거예요. 이것은 가능하면 빠른 시간에 찾아낼수록 좋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각자가 자기한테 주어진 권리를 누리기 위해서는 의무도 수행해야 됩니다. 사람들은 권리만 누리려고 그러잖아요. 권리만. 그리고 의무를 수행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게 가장 큰 이제 그 가난의 병폐이거든요. 그냥 뭘 하려고 그러거든요. 그걸 하기 위해서는 자기가 해야 될 책임져야 될 의무사항도 있는데 의무사항은 있고 권리만을 누리기 위해서 이렇게 한다는 사실이거든요. 제가 6명을 찾았다면 이분들도 똑같이 자기도 6명을 찾아내야만 되는 거예요. 자기도. 이렇게 해서 각자가 6명씩 찾아내서 보상 플랜 구조가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구조는 우리가 바꿀 수 없는 거잖아요. 회사에서 만들어 놓은 구조이기 때문에. 그럼 우리는 이 구조를 이해하고 구조를 이제 실천해 나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뉴스킨의 보상 플랜을 이해하는 데는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다 알다시피 뭐 굉장히 어렵지도 않습니다. 여기 6명을 찾아내고 각자 6명 찾아내면 이 사업은 끝이거든요, 사실은. 근데 이것을 이게 우리들 본질이기 때문에 이것에 굉장히 적극적일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뉴스킨의 보상 플랜에 적극적이었으면 좋겠어요. 뉴스킨은 보상 플랜에. 다른 사람들한테 뉴스킨 사업을 적극적으로 전달했으면 저는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 본래의 뜻이 무엇이냐, 내가 본래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제가 이렇게 적극적으로 말씀드린 이유는 이 사업에 성공했던 사람들이 어떻게 했는가를 보게 되면은 아마 이해하게 될 거예요. 그들은 실질적으로 이 사업을 진행했던 방법들이 있는데 좀 이따 말씀드리려고 그러는 건데, 저도 이제 뉴스킨의 보상 플랜 사업 설명을 듣고 머릿속에 떠오른 건 2가지밖에 없었습니다. 이것을 만들어내자. 그러면 돈이 되네. 부자가 된대. 그럼 여기에는 내 꿈과 행복이, 내 미래가 다 담겨져 있구나. 그러려면 나는 잘하고 싶다라는 거에 대해서 단 한순간도 이 메시지가 떠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잠을 자는 동안에도 천정에는 진짜로 이 동그라미밖에 안 그려졌고요. 동그라미는 바로 돈으로 연결이 됐고, 진짜 기와집을 하루 저녁에도 10개씩 지었다 부쉈다 10개씩 지었다 부쉈다를 계속했던 것 같아요. 다른 동기부여는 내 상상 속에 항상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 상상 속에, 제 생각 속에 뉴스킨에 대한 동기부여가 항상 있었어요. 누군가의 강의를 듣고 누군가의 사업적인 메시지를 듣고 제가 뉴스킨 사업에 대한 동기가 유지되거나 만들어졌던 것이 아니었고, 뉴스킨을 원하는 동기는 제 상상 속에 있었어요. 제 생각 속에 있었고, 제 천정에 있었고, 저희 화장실에 있었고, 여기 식탁에 있었고, 언제 어디서나 항상 그것만을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잘하고 싶다. 그럼 어떻게 하면 잘하는데, 계속 생각하다 보니까는 나도 모르는 나를 이겨낼 수 있는 에너지가 생기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에너지는 누군가한테 보여주기 위함이 아니고, 내가 이것을 해야만 내가 뉴스킨에 성공할 수 있고, 내가 부자가 될 수 있고, 내가 잘 살 수 있기 때문에 남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진짜 이것은
나의 숙명과 같은 것이고, 뉴스킨에 성공했을 때 누리게 될 권리를 내가 누리기 위해서는 그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도 굉장히 성실하게 수행해야 돼 있다라는 그런 마음이었거든요. 왜냐하면 하늘은 그냥 뭘 내주지 않는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런 자료들을 굉장히 찾았고, 이런 자료들이 그때 당시 저한테는 뉴스킨을 보상 플랜을 실천하는 과정에 굉장한 에너지가 되어졌던 사진들이었습니다. 대단한 것들이었죠, 이런 것들은. 그리고 이래서 시간이 결국 흘렀습니다. 그러면 동시대 때 저와 같이 사업을 했던 사람들은 비슷한 생각과 비슷한 사업,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는 시스템이 없었으니까 스스로 자가 발전하고 스스로 나가 사업 설명을 해내야만 됐고, 진짜로 그 1부터 10까지를 내가 내 손으로 다 해야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잖아요. 왜냐하면 제가 스폰서한테 사업 설명을 이제 맡겨봤는데 내가 하는 것보다 잘 못하더라고, 솔직히. 그러니까 믿을 수가 없었어요. 왜 저 말을 하지? 이 말을 해줬으면 좋겠는데 거기서 끼어들어서 말할 수도 없고, 저도 한 6, 7번 부탁해 봤는데 처음에는 잘 못하니까 좀 어쩔 수 없이 따라다녔는데, 이제 물론 이제 그 사업 설명에 관계된 모든 기본적인 것은 스폰서로부터 배웠지만은 그것을 풀어내는 과정에는 내가 하는 게 낫겠다 그래가지고 저는 그때서부터 내 1대든 내 2대든 내 3대든 사업 설명 하나는 이 세상에서 그 누구보다도 잘해내야 되겠다라는 것이 제 생각이었습니다. 사업 설명을 굉장히 잘하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회사 제품 보상 타이밍 및 추세 이런 것들인데 이런데 모든 내용들이 그렇게 어려운 내용들이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잘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굉장히 열심히 했습니다. 우리 이길 사장님도 마찬가지로 맨 처음에 저로부터 제 스폰서로부터 사업 설명을 몇 번 이제 부탁을 받아서 저희들이 가서 했는데 저희가 어떻게 잘했겠습니까? 이길 사장님 얼마나 사업 설명을 잘합니까? 그래서 그때 당시는 모두가 각자가 사업 설명으로부터 독립하는 거 이런 것들이었거든요. 왜냐하면 저도 제 스폰서하고 일주일 차이로 알았고 이길 사장님하고 저하고도 한 일주일 차이로 알았거든요. 누가 더 잘하고 못하고 어디 있겠습니까? 다 거기서 버벅버벅 되는데 참 나 신기한 게 이길 사장님이 저한테 사업 설명을 부탁했다는 거 신기합니다. 일주일 먼저 안 사람한테 스폰서라고 사업 설명을 부탁하셨다는 거예요. 저도 제 1대 스폰서한테는 진짜 부탁할 수 없었어요. 제 2대 스폰서한테 부탁했고 이길 사장님도 제가 가서 저기 거의 못 했고요. 제 2대 스폰서가 가서 했거든요. 근데 사업 설명한다고 이제 사람들을 모아놨습니다. 우리 여기 보게 되면 최황택 사장님인데 이길 사장님을 굉장히 많이 지원하셨는데 가서 앉아 있으면은 한 5, 6명이 이제 초보 세미나를 듣기 위해서 집에 이길 사장님 집에 모였거든요. 가면은 싸우는 거예요. 어렵게 모아놨는데 막 그 사람들을 무시하고 구박 주고 언성이 높아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막 자기 주장이 옳다라는 걸 서로 이제 주장하기 위해서 막 언성이 높아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깨지는 게 더 많은 거예요. 성사되는 것보다도. 진짜 못 믿을 스폰서들이구나. 서로가 어렵게 한 명, 2명 모으는 게 얼마나 어려운데 기껏 모아놨더니 말다툼이 나고 서로 언성만 높아지고 안 좋아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잘해야 되겠다. 각자가 잘해야 되겠다라는 거.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그때는 시스템이 없다 보니까 개인이 강해질 수밖에 없었는데 지금은 시스템이 굉장히 좋다 보니 개인이 너무 약해졌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시스템이 있건 없건 개인은 강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이 세상에서 그 누구보다도 사업 설명을 개인적으로 잘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뉴스킨 사업을 뭘로 표현하냐면 군대로 얘기하면 각계전투 사업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개인이 강하지 않으면 절대 그룹이 강해질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약하지 않으면 내 팀이 다 약합니다. 그래서 개인이 강하면은 그 팀워크가 좋은 거예요. 팀워크. 그럼 왜 어떤 개인은 강하고 어떤 개인은 약하냐? 바로 책임과 의무를 다하겠다라고 하는 사람들, 권리가 뉴스킨에 성공하면 많은 권리를 누리잖아요. 거기에서 내가 해야 될 책임과 의무가 뭐지를 명확히 한 사람들은 개인이 굉장히 강합니다. 내가 할 일이 무엇인지 알기 때문에. 그런데 권리만 생각하고 의무와 책임을 생각하지 않는 사람은 개인이 약합니다.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분들이 어떻게 해서 뉴스킨 입문하게 됐고 어떻게 해서 뉴스킨 사업을 성공하게 됐는지를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제 얘기는 너무 많이 들었잖아요. 제 일대 스폰서 얘기도 많이 들었을 겁니다. 일대 스폰서. 제 2대 스폰서하고 3대 스폰서의 관계를 말씀드리고 싶은데, 2대 스폰서부터는 호주 사람이니까, 호주에서, 어, 저기, 자동차 정비소를 크게 운영하고 있었던 이용철 사장의 아버지가 계셨습니다. 아버지가. 그 호주의 교민들은 그 이제 시드니인데, 그 자동차 가게에 가서 대부분 자동차를 수리했어요. 교민이 하는 곳에. 이 최강택이라는 분도 이용철 사장을 아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 자동차 정비소에 자동차를 수리하러 몇 번 다니다 보니까 아들하고 안면이 몇 번 있는 거예요. 이용철 사장하고. 그래서 이용철 사장은 본인이 알고 있는 뉴스킨을 이 최강택 사장한테 한번 전달해 보고 싶다라고 생각해가지고 결국은 전달해서, 그렇지 않아도 어쨌든 전달해서 최강택 사장 뉴스킨 사업을 하게 됐습니다. 이게 호주 교민 사이의 커뮤니티였지 않습니까? 어쨌든 간에 직접 아는 사이는 아니었지만은 교민들 사이에 자동차 정비소라는 그걸 통해서 이제 안면 몇 번 있는 사람을 결국은 소개를 했습니다. 최강택 사장은 어떻게 해서 사업을 했냐? 이분은 교회를 다니고 있었는데 이 부분에 이 최강택 사장의 사업 조직의 한 1대1대는 거의 한 99%가 교회 사람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교회가 커뮤니티입니다. 커뮤니티가. 어떤 곳은 교민 사회가, 어떤 곳은 자동차 정비소가, 어떤 곳은 동호회가 커뮤니티가 될 수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개인들이 사회생활을 하고 있는 집단의 세계에서 뉴스킨을 알려야만 되는 것이거든요. 내가 어느 집단에 소속되어 있지 않다. 그래서 친구들하고도 잘 지내야 될 것이며, 교회도 열심히 나가야 될 것이며, 왜냐하면 직접 아는 사람들 그들이기 때문에 그런 조직들을 다 활용했던 것이었거든요. 어쨌든, 이용철 사장과 최강택 사장은 그런 관계였습니다. 그 염동훈 사장하고 이용철 사장은 잘 아느냐? 모르는 사이죠. 자동차 정비를 이분의 아버지 집에서 염동훈 사장 타는 거예요. 갔더니 이 아들을 이제 몇 번 봐서 이제 얼굴만 이제 몇 번 아는 사이인데, 이 아들이 하면 잘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뉴스킨 사업을 소개를 하죠. 결국은 이 사업을 이제 뉴스킨 사업을 이용철 사장이 하게 되고, 또 염동원 사장하고 민승용 사장은 잘 아느냐? 잘 아는 사이가 아닙니다. 한 호주에서 교회를 다니는 사이였습니다. 염동원 사장은 청소부였고 민승용 사장은 편의점의 종업원이었습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이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 다니면서 서로 간에 좀 잘 지냈겠죠. 그래서 소개를 냈고 염동원 사장도 이 사업을 하게 됐습니다. 그럼 민승용 사장하고 김범주 사장은 잘 아냐? 전혀 모르는 사이죠. 전혀 모르는 사이. 중간에 이제 어떤 교인이 끼죠. 이제 교민사에 그 자영이 엄마라는 사람이 끼게 됩니다. 이따 스토리를 얘기해 줄 텐데 끼게 됩니다. 또 김범준 사장하고 론지박 아는 사이냐? 직접 아는 사이가 아닙니다. 중간에 또 모르는 사람이 하나 끼고 있거든요. 어쨌든 하나같이 특징 이분들은 직접적으로 리크루팅하고 직접적으로 사업 설명을 해서 직접적으로 동기부여를 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는 세미나장이 없었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뭔가를 해내야만 됐다는 거죠. 개인이 굉장히 강했던 것이죠. 하나 예를 들자면 염동훈 사장은 이제 그 이용철 사장을 하나 소개를 해놓고 사업을 12명, 그때 12명을 만들어 블루다이아몬드였잖아요. 12명을 만들려고 하는데 12명이 자원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호주에 가게 되면 시드니에 캠시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주로 이제 한국 교민들이 사는 동네인데 캠시가 있고 시드니 중심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중간에 그 전철이 왔다 갔다 하는데 진짜 염동원 사장은 내성적인 사람이에요. 근데 잘하고 싶어서 인맥이 없는 거야. 근데 그분이 전철에 가서 그 우리가 지금 지하철 타게 되면은 그 생활용품 판매하는 그 분들 있잖아요. 이렇게 거기서 리크루트 거기서 큰 소리로 뉴스킨 사업 설명을 한 거예요. 그렇게까지 해서라도 자기는 하고 싶었던 거예요. 진짜 사업 설명을 했어요. 거기서 이루어졌던 것이 아니고 그것까지 하게 했다라는 것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거든요. 또 이랬다고 그럽니다. 염동훈 사장은 일단 전화기를 들어서 아무한테나 전화를 한대요. 전화기를 누가 받잖아요. 그때서부터 듣든 안 듣든 사업 설명을 했다는 거예요. 전혀 모르는 아무 전화 눌러놓고 전화 수화기를 들면은 일방적으로 사업 설명을 했다는 것이었거든요.
나름대로의 본인이 강해지고 본인이 이렇게 잘 산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이 세상에 태어나서 잘 사는 것보다 어려운 일 없습니다. 쉽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거든요. 부자보다 더 어려운 일 없는 거예요. 부자가 되는 것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일 중에서 가장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그걸 해내기 위해서는요, 몸부림을 쳐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냥 대충 해서 남만큼 해서 절대 될 수가 없습니다. 세미나 한번 듣고, 뭐, 탱커 몇 번 하고, 숙제 검사하고 이래서 될 일이 아닌 것이거든요. 완벽하게 본인의 개종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뛰어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준이라고 하는 것은 그 커트라인이거든. 이것도 못하면 죽습니다라는 거예요. 죽습니다. 이거 못하면 끝나는 것입니다. 이것 이상을 해야만 성장하는 것이거든요. 제가 가끔 사업 설명할 때 이런 얘기합니다. 뉴스킨에서 이제 우리가 포인트를 얘기한다니 2,000포인트, 3,000포인트 있잖아요. 2,000포인트를 하고 있다는 것은 뭐냐면은 병원에서 산소호흡기를 끼고 있는 것이다. 산소호흡기 2,000포인트, 2,000포인트를 못하면 죽는 거잖아요. 탈락이잖아요. 산소호흡기 때문에 죽는 거예요. 산소호흡기를 끼고 어떻게 누구를 도와줄 수 있겠습니까? 중환자실에 놓인 환자가 산소호흡기 끼고 옆에 사람을 도와줄 수 있겠습니까? 절대 불가능합니다. 적어도 산소호흡기 뗄 정도는 돼야 다른 사람의 손을 잡아줄 수 있고 이끌을 수 있잖아요. 이제 이게 단체에 있어서는 굉장히 좋은 말만 하거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기분 나쁘지 않을 말만 합니다. 왜냐면 갑자기 기분 나빠서 혹시 픽 돌아서 사업 그만두고 돌아설까 봐서 떠나갈까 봐서 진짜 좋은 말만 막 골라서 하거든요. 그러나 이 사업은 그래서 될 일이 아닙니다. 진짜로 약이 몸에 좋은 약은 쓰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제가 오늘 본질을 얘기하게 되는 거예요. 2,000포인트에 있어 성공한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5,000포인트는 해야 내 에너지를 나눠줄 수 있고 5,000포인트 정도 하는 사람은요. 솔직히 기고 난 사람들입니다. 본래부터 기고 날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부자가 되고 싶고 일어서고자 하는 욕구가 강하기 때문에 체면 자존심 다 버리고 자기를 극복해낸 것이었거든요. 여기 성공했던 사람들이 다 그런 사람들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 있던 이제 제가 소개했던 사람들 중에 보여요. 천만장자가 2명, 500만장 3명, 100만장 22명이 나왔는데 이분들이 몇 명, 처음에 시작했던 당시에 제가 만났던 사람들이거든요. 왜냐하면은, 그때 당시는 제가 나름대로 사업 설명을 잘했어요. 그래서 저를 초대한 사람이 많았습니다. 저는, 진짜 지금 생각해보니까 어떻게 그런 제 다운을 돕기 위해서 갔는지 모르겠습니다. 제 7대를 돕기 위해서 필리핀까지 원정 간 사람이거든요. 그때 당시에. 아니, 8대를 돕기 위해서 태국까지 가고 그랬거든요. 6대를 세미나 리크루팅 해주기 위해서 울산을 다니고 전국을 다 돌아다녔거든요. 어쨌든 저는 그러니까 여러분 개인적으로 진짜 내 스폰서 사업 설명 잘하네. 그 정도는 돼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 정도는. 그러려면요 굉장히 연습하고 고민하고 막 하셔야 됩니다. 그중에서 김범주 사장을 한번 제가 스토리를 자주 들으셨겠지만 다시 한번 복습하는 차원에서 한번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뉴스킨에서 500억 이상 번 사람입니다. 아버지 어머니는 국내에서도 알아주는 건축 설계사로서 활동하셨으므로 가정은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없이 살고 있었으며 나 역시 부모님의 영향을 받아 건축학에 관한 한 가장 권위 있는 호주 시드니 대학의 건축학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시드니 대학에서 졸업할 즈음에 선배들을 보았을 때 그들은 오랜 세월 동안 별 수입 없이 설계사무소에서 일을 하고 있었으며 건축 설계사로 성공한다는 것은 하늘의 별 따기처럼 어렵다는 사실이 나를 매우 힘들게 했습니다. 전문 인력의 과잉 공급으로 취업이 안 되는 정체 현상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어떤 선배는 취직이 안 돼서 택시 운전을 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많은 갈등을 하게 되었습니다. 93년 어느 날 나는 시드니에서 운명적인 만남을 갖고 있었습니다. 택시 운전을 해야겠다고 마음을 먹고 있을 때였습니다. 미국에서 온 박석범이라는 뉴스킨 사업을 하고 있는 사람을 있는 지인의 소개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아시죠? 로니박이 어떤 분인지. 그때는 초보자들이었습니다. 박석범 사장이 어디죠? 그 햄버거 가게에서 막 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햄버거 가게 한 개 중에 식상에 앉아서 리크루팅 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때 이루어진 것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렇게 많이 열심히 뛰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한테 나 사업하겠습니다 한 사람 별로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호주까지 왔죠. 미국에 사업이 잘 됐으면 호주까지 왔겠습니까? 사람 한 사람 뭐 호주까지 오겠습니까? 여러분들이라면. 일대 어떤 지인이 야 호주에 누구 사업 잘할 만한 사람이 있어 나 한번 가서 만나보려면 여러분들 가겠습니까? 그 정도 열정이었다는 것이었거든요. 이분들은.
그는 나에게 뉴스킨 사업을 소개하면서 이 사업을 하면 백만장자가 될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백만장자? 그 백만장자가 될 수 있다는 말에 내 귀가 번쩍 뛰었고요. 그렇다면 돈이 얼마나 투자되냐 물었고, 돈은 투자되지 않는다고 말했고, 나는 다시 물었고, 그 사업을 통해서 현재 백만장자 된 사람이 있냐고 물었고, 그는 이미 수많은 백만장자가 있다가 있고, 나는 다시 물었다. 그게 확실하냐? 그는 확실하다고 했고, 나는 대답했습니다. 나는 하겠다 그러면은, 그리고 그 자리에 사인을 했다고 그랬습니다. 하겠다라는 것이었죠. 제가 김범주 사장을 좀 아는데 굉장히 마음이 약한 사람이에요. 굉장히 약합니다. 솔직히 얘기하면은 사업을 하기 위해서 겉으로는 굉장히 강한 척 하지만 뒤로 돌아서면 굉장히 외로워요. 외로워요. 끝나고 그러니까 이분이 뉴스킨 사업하는 과정에 위경련이 항상 일어났어요. 그때는 알로에 맥스라고 병으로 된 알로에 맥스가 있었거든요. 지금 알로에 겔인데 한 병이 우리 G3만큼의 용량의 알로에 겔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세미나 끝나고 한 병씩 들이마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많은 신경 스트레스 받아서 위가 다 상하기 때문에 위경련이 일어날 정도였어요. 그럴 정도로 자기를 감추면서 다른 사람한테 강한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있었던 사람이에요. 혼자 있을 때는 눈물 흘릴 때도 있었어요. 왜냐하면은 이 거친 사람들을 다루고 이겨내기 위해서는 본인이 너무 약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항상 소심한 모습이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업 앞에서는 이중적인 성격을 가질 필요가 있다. 사업 앞에서는 상종 경제 이제 약육 강식인데 사자가 사냥할 때의 모습이 사업자로서의 모습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러나 사냥이 끝나고 나면 어떻습니까? 그 평온하게 들어 누워서 편하게 쉬지 않습니까? 그것이 본래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어요. 모든 사람은 그렇습니다. 약합니다. 그러나 사업자로서의 모습은요, 이 세상에 그 누구보다도 강해야 됩니다. 먹이를 앞에 놓고 있는 3일을 굶은 사자가 행동한 것처럼 행동해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보통 사람이 부자가 될 수 있고 부자들을 이겨낼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나약한 정신 자세 가지고서는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내가 6명, 뉴스킨에서 일단 현재는 벨로시티 6명이잖아요. 6명을 만들어내지 못한다면은 능력이 부족해서 전 그렇지 않습니다. 능력이 부족한 게 아니에요. 이것은 본인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지 않고자 하는 어떤 패배자의 의식이라든가 패배자의 근성이 남아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살아왔던 방식들이거든요. 좋은 사람으로는 알려져 있었지만은 사업자로서의 근성이 아직까지 몸에 안 뱄다는 얘기거든요. 진짜로 본인을 극복하기 위해서 처절하게 본인과의 싸움이 필요합니다. 나는 한국 교민 3만 명 정도 되는 호주에서 사업을 펼치기 시작했습니다. 유학생들이 대부분 호주에서 사업을 펼치는 건 만만치 않았습니다. 일에 따온 가운데 천선미 여사가 있었습니다. 그의 남편 호주로 이민 와서 공부를 하면서 24시 편의점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뉴스킨 사업을 반대했고 천선미 여사는 돈도 여유가 없었으며 겨우 생활할 정도였습니다. 그는 서울의 시어머니가 아이의 돌이라고 오셔서 친척들이 모아서 준 돌반지를 주고 가셨던 그 반지들을 결국은 팔게 되었고 그 돈으로 화장품을 사서 뉴스킨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넉넉해서 이천선미 사장이 500억을 번 것이 아니었어요. 시작은요. 애기 돌반지 팔아가지고 뉴스킨 사업 시작한 거였던 거예요. 호주 교민 3만 명 가운데에서. 교민들의 직업이요. 다 거기서 그겁니다. 청소부 아니면요. 입사하지 편의점 점원. 그 허드렛 일 다 하는 것이고 이민 한국에서 기고 나라도 이민 가면은 진짜 허드렛 일 많이 하거든요. 어쨌든 그렇습니다. 돌반지가 사업 미천이 된 것입니다. 드디어 6개월 만에 남편 수익과 같은 돈을 벌게 되었고 결국 남편은 동참하게 되었습니다. 그들도 역시 나보다 1년 뒤에 이 사업을 통해서 백만장 되었습니다. 그렇죠. 천선미 사장이 김범주 사장보다 1년 뒤에 백만장자 되었고 그런데 재미있는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천여사의 스폰서는 호주에서 공인회계사로서 월 200만 원 정도. 25년 전에 월 200만 원이면 굉장히 큰 돈이었습니다. 이건 25년 전의 얘기거든요. 지금. 정도의 돈을 벌고 있는 회계사의 부인인 자영이 엄마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김범주 사장 세미나 들으면 자영이 엄마가 많이 나올 거야. 이 세상에 죽음깨가 가장 많은 여자라고 이제 표현되지 않습니까? 그는 천여사를 소개하고 얼마 가지 않아서 사업을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그는 자기 다운이 아이를 놓고 다니는 천여사가 백만장자가 되리라는 상상도 못했을 것입니다. 그는 사업자만 유지하고 있어서도 한 달에 4천만 원 이상 벌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이걸 놓치게 된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의 천여사는 500만 장자가 되었고 지금은 이제 2천만 장이 됐는데 벌써 밑에 12명의 100만 장자가 나왔다고 그럽니다. 애기 없고 다녔거든요. 제가 맨 처음에 뉴스키를 했을 적에 민선미 남편성을 따라서 민선미라고 그러는데
김종수 사장하고 저하고 이제 그 천선미 사장 잘 아는 사이거든요. 왜냐면 막둥이를 같은 시기에 낳았거든요. 그때 아기 낳으면서 또 사업을 했거든요. 아기 업고 다니면서 했던 거예요. 아기 업고 다니면서. 어, 등이 업고 다니면서 세미나로 다니고 그랬습니다. 내가 호주에 다시 방문했을 때 그 회계사는 지금도 쉴 틈 없이 업무에 시달리고 일하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다운들이 100만 장자, 500만 장 됐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알고 있는 것 같더래요. 그 목욕탕 주인 아직도 목욕탕에서 물질을 하고 있습니다. 목욕탕 주인한테도 리크루팅 했겠죠. 하여튼 지금도 목욕탕에서 물질하고 있더라. 내가 사업을 한다고 한국에 계신 아버지를 찾을 때 아버지는 돈 들여 자기 대를 건축 설계를 하도록 유학을 보낸 아들이 학교를 휴학하고 아버지 앞에 나타난 화장품을 들고 와서 백만장자가 되겠다고 하니 말도 안 되는 소리에 기가 막혀서 이성을 잃고 부자 연을 끊자라고 하면서 돌아서 버렸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내가 봐도 나의 행동이 기가 막혔습니다. 그러나 지금 나는 37살 나이에 뉴스킨 사업을 통해서 천만장자가 되었고 내 다운에는 천만장자 2명이 나왔고 500만 장자 1명, 100만 장자 13명이 나왔습니다. 블루다이아몬드 30명 나. 이게 벌써 20년 전의 얘기입니다. 27살의 젊은 총각의 용기 있는 결단이 기적을 이루게 한 것입니다. 지금은 아버지를 비롯한 온 가족 친척이 내 다운라인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자, 아버지 앞에 와서 내가 백만장자 되겠다고 할 용기가 어디 있겠냐는 거예요. 이 정도는 사업적으로, 정신적으로 완전하게 강해지셔야 됩니다. 완전하게 변신하셔야 되는 거예요. 진짜로 이 사업이 이 사회에서 우리가 태어나서 빌 게이츠가 얘기했던 것처럼 가난을 극복하고 부자가 된다는 것은 누구든지 해낼 수 있는데 보통의 정신을 가지고 안 된다는 것이거든요. 자기 개종, 자기만 변하게 되면 누구든지 해낼 수 있는 것이거든요. 잠자는 동안에도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이 그렇게 시기에 오겠습니까? 왜냐하면 하고 있는 일 자체가 잠자는 동안에 돈을 벌 수 있는 일이 없어요. 직장에 출근해야 되는데 잠자는 동안에 나가서 직장에 일한다고 돈 주겠습니까? 가게 12시 되면 문 닫아야 되는데 24시간 일하겠습니까? 못 하잖아요. 근데 뉴스킨만이 잠자는 동안에도 돈이 들어오는 것이거든요. 뉴스킨만이. 그래서 이 세상에서 빌 게이츠가 얘기했고 워린 버핏이 얘기했던 사업이 바로 뉴스킨 사업이에요. 네트워크 마케팅이라고 다 똑같은 것이 아니잖아요. 저는 맨 처음에 뉴스킨을 알고 네트워크 마케팅은 오로지 뉴스킨 하나밖에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봤더니 나중에 바이너리가 나오더라고요. 저것도 네트워크야? 저건 네트워크가 아닌데 저것은 네트워크야. 저건 피라밋이야. 뉴스킨 할 적에 피라밋에 대해서 좀 배웠었거든요. 저것은 물건만, 상품만 거기에 있을 뿐이지 상품을 미끼로 한 결국은 금융 갈치, 유사금융 피라밋 다단계이거든요. 그게 바로. 우리는 그것을 네트워크로 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네트워크라는 것은 뉴스킨밖에 없다고 생각하세요. 네트워크는 뉴스킨이다. 뉴스킨 말고는 네트워크가 아니다라고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사업적으로 결론을 내린 것이 맞습니다. 네. 바이너리 하는 사람들하고 말도 섞어도 안 되는 거예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들은 배운 것, 시험부터 배운 것이 바이너리다 보니까 그것이 네트워크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큰 오해와 잘못을 하고 있거든요. 진짜 그들한테 제대로 된 네트워크를 가르쳐 줘야 됩니다. 어쨌든 이렇게 해서 오늘은 이제 여기까지 하겠는데 다음에는 이제 김범준 사장과 천선미 사장과의 만나게 된 관계들 또 천선미 사장하고 또 이성경 사장하고 만나게 된 경위들 보십시오. 민선미 사장은 그 아들 저기 남동생한테 소개했고 남동생도 500만 정도 됐고 그렇게 반대했던 유성인 사장도 이성경 사장을 결국은 이제 사업을 지지하게 됐고 세 자매가 전부 이렇게 됐지 않습니까? 저는 제 메시지 동안에는 뉴스킨 사업의 성공자의 스토리를 주제로 해서 계속 이끌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장님. 자, 저희가 엄청난 500만 장자 사장님의 열정을 들었던 것 같아요. 그죠? 여기서 보니까 저는 가장 많이 기억에 남았던 게 어떤 사람이 오잖아요. 리크루팅을 하는데 그 사람도 그 리크루팅 하는 과정도 되게 중요하지만 그 리크루팅 한 사람을 믿는 거, 그 리크루팅 한 사람의 잠재력을 믿어주는 것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뉴스킨 사업에서. 그 자영이 어머님 이야기 들으면 그런 생각 항상 들거든요. 이 믿어주는 걸로 통해 믿어주지 못했을 때 그 엄청난 영향력을 내가 보상으로 가져갈 수 없다는 사실도 새삼 더 알게 된 것 같거든요. 그래서 오늘 만나는 분들에게 되게 많은 믿음을 줄 수 있고 우리가 각계전투, 개인적 역량이 성장해야 된다는 말씀 되게 중요하게 저희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그 이번에 공지사항이 있는데요.
그 김미선 사장님 모시고 공지사항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선 사장님 나와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공지사항 빠르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4월 26일 월요일, 오늘이죠. 오늘 아침 10시부터 네, 4월 TR90 스마트 챌린지가 시작됩니다. 저희가 방금 김경주 사장님 강의를 통해서 산소호흡기라는 표현을 들었는데요. 혹시나 아직도 산소호흡기를 착용하고 계신 분들이 계신다면 산소호흡기를 뗄 수 있는 절호의 찬스 TR90 스마트 챌린지로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에 스마트 챌린지 인바디 측정 기간이 지난번들하고 조금 다른데요. 5월 17, 18일, 그리고 20, 21일, 그리고 24일 해서 22일 토요일이 스마트 챌린지 측정 기간에서 빠집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저희가 인바디 다이얼을 가지고 가정에서도 측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바뀐 것 같고요. 일정 잘 확인하셔서 조율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가지 한꺼번에 알려드릴게요. 세 번 맞이 시스템이 새 단장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캡틴방 5월 달에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계속 이어지긴 할 건데요. 그동안의 강의를 저희가 선정했던 것과는 조금 다르게 이 사업을 처음으로 잘 검토해보고 싶은 분들, 또 새로운 어떤 뉴 사업자들 이런 분들이 잘 검토해 보실 수 있도록 첫 번째 주에는 주로 BOM이나 회사 소개나 이런 것들로 시작해서 마지막 주 가는 데까지 마인드셋, 성공작 강의 이렇게 돼서 기초 사업자분들도 충분히 캡틴방에 담겨서 이 사업을 잘 검토할 수 있도록 5월부터 바뀔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캡틴방에 들어와 있지는 않고 이 사업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싶은 분들도 5월 캡틴방에 담을 수 있도록 해주시면 완전하게 리크루팅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캡틴 비즈니스 아카데미 2기가 5월 17일부터 5월 28일까지 열릴 예정이고요. 기초 사업자들을 위한 트레이닝 강의로 열릴 예정입니다. 이상 공지사항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가 사업 성장을 위해서 열심히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그 준비되는 과정 시스템은 저희가 잘 운영되고 있는 것 같아요. 아까 말했던 것처럼 각계 전투, 오늘부터 각계 전투가 시작할 텐데 큰 각계 전투가 남아있는 것 같아요. 사장님들이 오늘 에너지 내셔가지고 또 김경수 사장님이 열정 받으셨으니까 멋지게 하루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파이팅 넘치게 강의해주신 김경주 사장님의 포즈 따라하면서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주 사장님 포즈 하나 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 열정을 그대로 따라 하셔야 돼요. 자, 찍겠습니다. 하나, 둘, 셋. 한 번 더 찍을게요. 네, 오늘 하루 좋은 하루 되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뵐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